떡집 사장 박종호 할아버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에 떡집 문을 열었다. 늦여름 햇볕은 아직 따가웠지만 바람 속에는 가을의 기운이 살짝 배어 있었다. 오래된 떡집 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할아버지, 편지 왔어요. 떡집 사장이 구수한 말투로 우편 배달부가 두고 간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흰 종이 봉투는 햇빛에 살짝 누렇게 바랜 듯했고 글씨는 서툴게 기울어져 있었다. 종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쓱 밀어 넣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손편지를 쓰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늘 그랬듯 떡 포장이 끝나면 밀린 떡 주문을 정리하고 장부를 쓰고 내일 만들 떡 종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쁜 일이 끝나면 종호는 바로 길 건너편 정희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정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8개월이나 이렇게 지냈다. 정희식당은 윤정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좁은 식당 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늘도 아침부터 점심 장사까지 손님이 줄지어 들어와 주방에서는 냄비 뚜껑이 쉴 새 없이 달그락거렸고 홀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떠돌았다. 종호는 구석에 앉아 빈 그릇들과 수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돕고 밥이 모자라면 바로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쳤다. 점심시간이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힘들었다. 윤정이 할머니는 손님들을 챙기느라 종종 걸음을 치다가도 가끔 종호 쪽을 흘깃 보며 고마워요 하고 웃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식당 안이 조용해진 오후 정희식당에는 늦은 햇살이 창을 타고 스며들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테이블도 이제는 텅 비어 몇몇 그릇만이 설거지를 기다리듯 남아 있었다. 이제야 좀 한숨 돌리겠네. 윤정이 할머니는 앞치마 끈을 풀고 종호 앞에 앉았다. 김이 몰아고르는 된장찌개와 함께 작은 접시에 구운 고등어를 놓았다. 종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을 몇 숟갈 삼키다 보니 문득 떡집에서 받은 봉투가 떠올랐다. 아, 맞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여 구겨진 봉투를 꺼냈다. 편지를 꺼내자 윤정의 딸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웬 편지예요? 요즘 세상에 편지를 다 받아요? 종호는 대꾸하지 않고 봉투를 찢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 냄새와 함께 드러난 글씨는 짧고 간결했다. 종호야, 나 좀 보러 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마지막 줄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식. 순간 종호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굳어졌다. 윤정이는 눈치를 보며 물었다. 누군데 그래요? 종호는 한참 동안 대답을 찾지 못했다. 목구멍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내 속살 같은 친구. 그 웃음은 무겁고 쓸쓸했지만 동시에 오랜 정이 배어 있었다. 윤정이는 말없이 종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가야겠네요. 오래 못 버틴다니 더 늦기 전에. 종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마지막 인사라면 더 미루면 안 되지. 밥 한 숟갈, 국 한 숟갈을 억지로 삼키는 동안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 전 추억이 흘러갔다. 겨울밤, 허름한 숙소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떨던 날. 땀과 먼지로 범벅된 공사장에서 함께 나눠 먹던 국밥 한 그릇. 가난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던 시절. 그 모든 순간에 준식이가 있었다. 윤정이는 말없이 밥상을 치우다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종호를 바라보았다. 종호의 얼굴은 낯설 만큼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다. 박 사장님, 마음에도 기한이 있잖아요. 때를 놓치기 전에 가야죠. 그 말은 종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늦은 햇살이 기울며 식당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다. 그날 밤, 종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낮에 받은 편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긴 숨을 내쉬었다. 기억 속의 준식은 여전히 건강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인사조차 늦을까 두려웠다. 창밖 골목길에는 윤정의 식당의 불빛이 은은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준식아, 기다려라. 내가 꼭 찾아가마. 며칠이 흘렀다. 종호는 여전히 집 안탁자 위에 놓인 편지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종이 위의 글씨는 자꾸만 시야 속에서 흔들렸다. 나 좀 보러 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그 말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낡은 시계의 초침은 느리게 움직였지만 종호의 마음은 그보다 더 느리게 흘렀다. 그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횡단보도 건너편 정의식당의 간판은 바람에 달그락거리며 흔들렸다. 식당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윤정희의 모습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마치 일부러라도 종호 쪽 떡집을 힐끗 보곤 했다. 그러다가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전에 잠시 식당 문을 열고 나와 종호의 떡집 쪽으로 손을 흔들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윤정희는 식당 문을 닫고 나온 뒤 종호의 떡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하얀 의자에 앉아 담배도 아닌 빈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앉아 있었다. 박 사장님, 왜 그러오?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거예요? 종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정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잖아요. 편지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래 못 버틸 것 같다고. 그 말은 마치 못이 되어 종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겁이 나서 그래. 그 얼굴을 본 순간 이미 떠나는 사람의 눈빛을 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윤정희는 그의 옆에 앉았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두려워도 가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덜해요. 혼자 가기 힘들면 내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 말에 종호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혼자서만 버텨온 그의 어깨가 순간 내려앉았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 같이 가줄 거요? 그럼요. 같이 가요. 버스든 기차든 비행기든 같이 타고 가요. 그날 밤 종호는 결국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셔츠 한 장, 바지 한 벌, 그리고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들어갔다. 지갑 속에는 젊은 시절 찍은 준식과의 사진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윤정희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출발할까요? 종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등의 녹색 불빛이 켜지고 짧은 시간을 건너는 동안 종호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평생 혼자만 건너던 길을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건너고 있었다. 기차역은 그리 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버스 안에서 종호는 가방끈을 붙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들판이 스쳐 지나가고 멀리 산등성이가 겹겹이 펼쳐졌다. 윤정이는 옆자리에서 작은 도시락 봉투를 꺼냈다. 기차 타고 먹으려고 했는데 맛만 볼까요? 김밥이에요. 그녀는 김밥을 내밀었다. 종호는 멋쩍은 듯 웃으며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단무지의 아삭한 소리가 입안에서 울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속 긴장이 조금 풀렸다. 기차역 플랫폼에 서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종호는 표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긴장감이었다. 괜히 학생처럼 긴장하시네. 윤정이가 웃으며 말했다. 종호는 머쓱하게 웃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자 금속 바퀴 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객실에 올라탔다. 창가에 앉은 종호는 창문에 뿌옇게 묻은 얼룩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풍경이 잘 보여야 마음이 덜 복잡할 것 같았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들판과 강물이 차례로 스쳐갔다. 윤정이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종호의 손바닥에 묻은 땀을 닦아주었다. 종호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때 옆자리에서 놀러가는 듯한 초등학생 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여행 가요? 순간 종호는 눈을 크게 떴다. 아직 한 집에 살지도 않고 단지 동행을 시작했을 뿐인데 아이의 말은 마치 오래된 진실처럼 들렸다. 종호는 얼떨떨해 대답을 찾지 못했다. 대신 윤정이가 아이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응, 우리도 여행 가는 길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자를 먹었다. 종호는 그제야 뒷등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강물이 반짝이며 햇살을 흩뿌리고 있었다. 종호는 문득 중얼거렸다. 저 다리 내가 처음 서울 올라갈 때 건넌 다리랑 닮았네. 윤정이는 고개를 돌려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김밥 하나를 종호의 입에 슬며시 밀어 넣었다. 시작은 늘 쓸쓸해요. 하지만 옆에 누가 있으면 다르죠. 종호는 말없이 정희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다.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두 발로 나란히 내딛는 동행의 길. 그 길 위에서 그는 두려움보다 기대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기차는 이른 오후 햇살을 가르며 부지런히 달렸다. 차창 밖에는 논과 밭이 한없이 이어졌다. 푸른 벼이삭이 바람결의 물결처럼 흔들리고 저 멀리 작은 산이 겹겹이 이어졌다. 객실 안은 점점 잔잔해졌다. 점심을 지나선 탓에 손님들은 졸고 있거나 이어폰을 꽂고 창밖 풍경에 기대어 있었다. 종호와 정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란히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종호는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이미 창가 쪽은 정희가 닦아주었지만 괜히 창틀을 또다시 문지르며 시선을 돌렸다. 그때 간식 카트를 밀던 승무원이 다가왔다. 단정한 차림새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승무원은 두 사람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부부 할인 쿠폰 있으세요? 순간 종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말문이 막힌 그는 어색하게 시선을 떨구었다. 아, 우리는 그게. 말끝이 흐려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곁눈질로 정희의 얼굴을 살폈다. 마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승무원을 바라보았다.
우린 쿠폰은 없어요. 대신 마음에 쿠폰 있어요. 승무원은 눈치 빠르게 환하게 웃으며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고 지나갔다. 정희는 태연하게 물컵을 들었지만 두 뺨이 은은히 물든 듯 했다. 종호는 잠시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렇게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정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괜찮죠. 오해가 계속되면 언젠가 사실이 되기도 해요. 그 말은 종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 깊은 위로처럼 다가오는 말이었다. 그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려서 손수건을 괜히 더 세게 움켜쥐었다. 기차가 큰 역에 멈춰 섰다. 사람들은 분주히 내리고 새 손님들이 타올라 객실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종호와 정희는 잠시 짐을 정리하며 서로를 살폈다. 객차가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치듯 닿았다. 환승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대합실로 향했다. 역 안은 여행객들로 가득했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부, 커다란 배낭을 맨 대학생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듯한 중년 부부들이 줄지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두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보더니 수군거렸다. 어머,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요즘 보기 힘든 금슬 좋은 부부시네. 정희는 순간 당황스러워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종호는 또다시 굳어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며 정희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내가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하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주머니들에게 대꾸했다. 우린 그냥 서로 챙겨온 사이예요. 부부처럼 보여요? 아주머니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런 인연이 진짜 보기 좋아요 하고 지나갔다. 종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경주행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다시 플랫폼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복잡한 대합실 속에서 종호는 문득 정희의 손목을 살짝 붙잡았다. 순간 정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종호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손을 놓았다. 사람이 많으니까 잃어버릴까봐.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말없이 종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열차에 오르자 객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창밖에는 해가 조금씩 기울며 노을빛이 퍼지고 있었다. 노을은 붉은 강물처럼 차창 가득 번져나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이어진 오해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부부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작은 불씨처럼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났다. 종호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길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걸어야 할 길일지도 모르겠다. 병실 문을 열자 흰색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햇살을 걸러내고 있었다. 늦은 오후의 빛은 창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방 안을 따뜻하면서도 쓸쓸하게 물들였다. 침대에 누운 준식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장난기와 활기가 가득했다. 야, 이 오리궁뎅이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내가 먼저 간다니 억울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웃음 속에는 예전 그대로의 힘이 있었다. 종호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지만
일부러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가 먼저 가면 자리 맡아둬라. 내가 계산은 해줄 테니까. 순간 병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간호사조차 문틈으로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다. 잠시 후 준식은 베개에 기대며 숨을 고르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근데 말이야,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가는 거야. 구름 위를 날아보고 싶었는데 그거 한 번도 못 해봤네. 그 말에 종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 하늘로 흘러가는 구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난간을 톡톡 두드리며 농담처럼 말했다. 야, 그건 내 담당이야. 나도 평생 못 타봤거든. 아니, 사실은 타기가 무서워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니, 난 그 말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 준식은 눈을 크게 뜨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역시 너답다. 돈 아껴서 못한 줄 알았더니 겁이 나서라니. 오리궁뎅이, 넌 예나 지금이나 바보 같고 정직하다. 종호도 덩달아 웃었다. 웃음 속에 숨겨진 쓸쓸함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그 옆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던 윤정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종호에게 비행기 공포증이라는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다. 평생을 혼자 단단한 사람처럼 버티던 그가 사실은 하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건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준식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좌석표를 그리듯 휘저으며 말했다. 좋다. 그럼 꿈에서 우리 셋이 실컷 타자. 창가 자리 2개, 복도 자리 하나. 나는 구름 세고, 넌 술 먹고, 저분은 우리 둘 다 챙기고. 정희가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종호는 능청스럽게 맞장구 쳤다. 좋네. 근데 무서우면 난 네 손부터 잡을 거다. 방 안에는 다시 한번 웃음이 퍼졌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준식의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동시에 친구와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번졌다. 윤정희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의 두려움, 언젠가 내가 덜어줄 수 있을까? 비행기에 타지 않더라도 그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좋겠어. 잠시 후 세 사람은 긴 대화를 이어갔다. 젊은 시절의 추억,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그리고 각자의 길에서 겪었던 고단함들. 병실의 시계는 느리게 흘렀지만 그 시간만큼은 깊고 농밀하게 쌓였다. 해가 기울 무렵 준식은 눈을 감았다. 숨결은 고단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종호는 친구 준식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뼈마디가 도드라지게 마르고 차가웠다. 하지만 손끝에 담긴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병실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우정을 품은 따스한 이불처럼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던 바람은 저녁이 깊어갈수록 차가워졌다. 준식과의 재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종호와 정희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병실에서 나와 역까지 걸어오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이는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기에는 아직 너무 뜨거웠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서자 금속 바퀴가 철로를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객차에 올라탔다. 객실 안은 한산했다. 군데군데 여행객들이 피곤한 얼굴로 기대어 있었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꽂은 채 창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종호는 복도 쪽에 앉아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초저녁 하늘은 서서히 남색으로 짙어졌고 그 속에서 마을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종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준식이가 그래도 웃으며 날 보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근데 좀 허전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곁에 있다고 믿었던 친구가 이제 떠날 날만 남았다는 사실,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정희는 그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오래된 겨울 담요처럼 포근했다. 허전함은 둘이서 나누면 반이 되고 비워진 걸 알면 또 채울 수 있어요. 그 말에 종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창밖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종호는 순간 그 불빛 속에서 윤정희의 얼굴이 참 어여쁘다고 느꼈다. 오늘 오해받은 일 자꾸 생각나는데 괜찮아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역 대합실에서 기차 안에서 부부냐고 묻던 사람들. 괜히 그게 마음에 걸리네. 정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두며 잔잔히 웃었다. 그 오해 나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종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기차는 여전히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객실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다. 손끝을 타고 흐르는 온기는 오래된 우정을 넘어선 새로운 감정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플랫폼에는 몇몇 사람들만 남아 있었고 매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 불빛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자 그들은 천천히 길을 건넜다. 길 위에는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갈림길에 서자 종호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준식이랑 마지막으로 웃고 울다 보니 살아있는 동안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윤 사장 고맙소. 오늘 옆에 있어줘서. 정희는 잔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종호는 망설이다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언젠가 그 오해가 사실이 된다면 내가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래요? 정희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요. 그때는 부부 쿠폰을 사오세요.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오늘의 여정은 그들의 관계를 한 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다. 헤어지기 전 종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준식아, 잘 자라. 너와 함께했던 웃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정희의 집 불빛이 켜졌다. 종호의 집 불빛도 켜졌다. 멀리서 보면 꼭 한 집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집에서 따로 밤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마음만은 이미 같은 집 안에 있는 듯 가까워져 있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동행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웃에서 동행으로, 그리고 언젠가 가족으로. 두 사람의 길은 그렇게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다.